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슈 진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외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네, 먼저 저희 이슈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첫 번째는요. 미국 뉴욕 증시가 2분기 첫 거래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요인으로 트럼프의 아마존 안팎과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가 꼽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 역시 2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필두로 위험 회피 현상이 짙어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은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일 뉴욕 증시가 조금 어제 아마존 때리기 또는 미국, 중국의 무역 정책 우려에 좀 출렁이었다는 이런 이슈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 거래일이 2분기 이제 첫 거래일이었는데 큰 하락세 출발 내용과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자 상거래 업체 중 아마존 최대 제일 큰 업체죠. 이런 아마존 업체의 계속 지속적인 공격 발언 그리고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한 중국에 대한 이제 조금 보복 관세로 인해서 이제 무역 전쟁 우려됐다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미국 증시에서 이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마존이라는 업체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전 세계에서 일단 최대 전자상거래인 업체입니다. 네, 이러한 아마존 자체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취임하고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좀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전일의 경우에도 좀 공격적인 발언으로 5.21% 정도 일단 급락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일단 뭐 바보들이나 이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만 우편 시스템에서 잃는 돈을 일단 아마존을 통해서 일단 번다라고 밝혔으며 그리고 또한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좀 바뀔 것이다. 그리고 또 완전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매업체들은 도체수적 문을 닫고 있고 평평한 경기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달 29일과 30일이죠. 이제 주말간에도 계속 이슈가 됐었던 문제고 미국 우편 시스템은 아마존 특대를 배달할 때마다 평균 1.5달러씩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런 우편 사기는 좀 중단되어야 한다고 아마존은 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에게는 좀 악재가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그런데 중국과 무역 전쟁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완화된 모습으로 조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 다시 한번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 우려가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제가 소식 이슈 자체를 좀 완화되었다는 내용 자체를 일단은 안내를 드렸다가 이제 전일의 경우에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현재 무역 전쟁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단 결과나 이제 종결이 된 부분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은 이러한 각국 정상들이 일단 발언에 따라서 또는 정부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증시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일단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중국이 일단 보복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일단 산하에 관세세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이제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은 고율 관세를 일단 부과하기로 일단 밝혔는데요.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일단은 조금 8개 품목에 대해서는 25%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과일 등 120여 개의 일단 품목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똑같이 다시 한번 보복 관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국을 겨냥한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에 이어서 지금 500억에서 약 600억 달러에 이르는 중소형 수출품에 대한 25% 고유 관세를 부과하기라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무역 조치에 대한 중국의 본격적 이제 보복 전쟁이 조금 이제 시작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이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역 전쟁 이슈에 조금 대응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이어서 현재 유가까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전일 일단은 유가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요, 이제 전거래일 좀 하락세를 강하게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국제유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험자산, 일단은 회피 영향이 일단 제일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거래량은 이제 평소보다 일단 25% 가량 일단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투자자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살짝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증시 우려에 따른 일단 좀 관망세가 늘어졌다는 부분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우리 이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 뭐 증시에 따라서 이제 뭐 시황 등이나 이제 많은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유가 상승과 일단은 증시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일단 큰 영향이 일단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좀 비슷한 움직임을 많이 보이면서 일단 상관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일단은 유가 자체가 예전에 이제 고유가로 수익 창출을 많이 했던 중동의 나라들과 그리고 러시아 등이 일단은 이러한 수익 창출 부분으로 인해서 네, 금융시장에 일단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한 미국의 실 이제 업체들도 일단 원유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해지면서 세계 증시에서 일단은 이제 비중 자체가 좀 영향력이 높았었는데요. 다만 유가가 좀 급락하면서 오일머니가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으로 일단 들어오기보다는 일단 안전자산으로 일단 회피하는 영향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사실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최근 한 1, 2년 정도에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은 이제 이러한 수익 창출에 대한 이러한 투자금 자체로 다시 한번 증시에서 일단은 네, 투자금을 높여가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하고 일단 텍사스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같이 차트를 비교해놓고 5년간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좀 같은 비슷한 흐름을 보고 유가의 상승 자체는 곧 수요의 증가이고 이러한 기업 생산량의 증가 또한 이러한 이제 기업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소비가 조금 뒷받침된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비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좋으면 유가도 일단은 다시 한번 같이 상승하는 부분을 보이고 증시가 좀 악재가 나왔을 때는 유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같이 이러한 흐름을 보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는 계속 강한 상승장을 보여왔습니다. 65달러까지 거래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당분간은 일단 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이제 증시 흐름에 따라서 또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일단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계속 위아래로 좀 큰 제한된 진폭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 랠리를 펼쳤던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유는 미국 이란 간의 일단 갈등 우려하고요.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 일단 감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이제 산유량 감소, 그리고 사우디 감산 활동 표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조금 좀 짧게 축소해보자면 한 세 가지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일단 강경문장인 존 볼튼 안보수장이 일단 내정이 되었죠. 일단 볼튼 보좌관의 임명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신규 제재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이 일단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남미 최대 산유국이 일단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일단 감소가 일단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6월 이후부터 일단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계속 산유량을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또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산유량을 지속적으로 또 감소했던 부분이 일단 두 번째 이유로 일단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일단은 오펙과 비회원국의 감산 참여국들의 2019년도에는 일단 감산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고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단은 칼리드 알팔리 석유부 장관 자체가 일단 발언했던 이런 의사표명 자체가 일단 이러한 이슈로 해서 최근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일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유가랑 증시와의 일단 관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에 따른 또 하익 실현 매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투자 전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보합세지만 좀 추후에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가지 이슈 잘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해 주실 시간인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이번 가이드는 기초가 곧 기법이며 승리가 곧 수익이다입니다. 네, 기초가 곧 기법이며
심리가 곧 수익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조금 못했어요. 근데 네. 이 기초가 되지 않아서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역시 이 매매에서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공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높은 기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식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변동성이 높거나 좀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댈 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쉬운 부분부터 일단 찾아가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초가 과연 여기서 어떤 것이냐? 이러한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나만의 투자 원칙 이러한 것들이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다른 보조 지표나 기술적 분석보다도 기법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로서 이제 안정화가 됐었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일단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좀 위축되는 경향들도 보입니다. 왜냐 기초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떠한 차트에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게 높아졌다. 100%라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률로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확률로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곳에서 들어가고 이제 청산할 곳에서 청산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차트의 경우에는 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장이 만들어진 것이 수익을 기법으로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만 된다면 수익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로 또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와 그리고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매매 전략을 또 소개를 해 주실 건데요. 오늘의 매매 전략 그리고 오늘 흘러가게 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거래 움직임부터 해서 이제 시황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일 유로화는 일단 이스터데이 휴일로 일단 좀 거래가 한산했던 가운데 무역 전쟁 우려 지속과 그리고 기술주의 우려로 인한 달러 약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 영업일 대비해서 일단 0.24% 하락한 1.2302달러로 일단 기록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일단 무역전쟁 현실화 우려와 그리고 트럼프의 아마존 때리기로 인해 달러가 좀 약세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로화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금일 아시아장에서는 일단 전거래일 쉽게 이제 1.234 라인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시가와 고가를 높여가는 부분을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 매수세로 일단 상승 시에는 1.23880 라인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 전거래 고가에서 1.241 라인까지 일단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당일 저가였던 1.2359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전거래일 자체에 일단은 강하게 하락세 여부 등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유로 FX의 경우에는 일단은 20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 자체를 보입니다. 현재도 지금 이제 300틱 차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00틱 차트에서 일단 방향을 잡으면 20선에서 눌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하락세도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는요. 항상 이제 무너진다 해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20선 부분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시에도 한번 눌림 자체를 좀 20선 기법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5일의 경우에도 일단은 강한 하락세 자체를 나타냈었는데요. 전일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아시아장에서 일단은 러시아와 오펙 간 감산 합의가 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잠깐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시아장에서 상승했던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65 라인 중반대를 일단은 쉽게 안착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일단 하락세로 나타냈던 부분은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 128개품에 대해서 일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졌고 또한 이러한 무역전쟁 우려 자체가 일단 좀 심화되는 분위기로 일단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 우려 등과 그리고 이러한 좀 증시 하락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차익실현 매물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일단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금일 아시아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이러한 식으로 강하게 어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 250틱 정도 움직임을 보면서 좀 강한 흐름에 따른 아시아장에서 지금 일단은 저가 시세가 일단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매주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 넘어가는 사이 이제 수요일에 밤 한국 시간은 11시 30분이죠. 원주시고 갈때에서 일단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일단 예상치 같은 경우는 좀 감소세로 일단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지만요. 실제치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일 일단은 시가하고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세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내렸을 때 63라인대가 일단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63라인 부분에서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전거래 저가인 62.80 라인 부분을 잡아주시면서 매수 대응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어디까지 보는 게 유리하냐? 1차적으로는 일단 63점, 75라인, 77라인까지 일단 봐주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을 때는 64.90 라인까지 전거래 시가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뷰로 일단은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일 저가이자 금일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을 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무너진다 했을 때는 62라인 때까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시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비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어제 지속적으로 아시아장부터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 자체는 어제 달러 약세 흐름과 그리고 어제 무역 전제의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골드는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골드의 경우에도 전일 일단 기본적인 진폭보다는 추가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장에서는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일 고점 자체를 갱신하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시가하고 저가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오면서 1339라인과 1335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가 라인이 1345라인 자체가 안착할 시에는 다시 한번 전거래일 고가 라인까지 1차적으로 1349라인까지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1353라인까지 열어두면서 매수 대응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시가 안착되면 매수 대응을, 다만 시가가 다시 한번 저항을 간다면 매도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좀 짧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장에서 요즘 최근에 제가 크게 방향성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1시에서 2시경에 나스닥이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강하게 한번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장에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수세로서 전거래 시가 라인까지는 열어둘 수 있으나 지금 무리한 투자보다는 유럽장과 미국장이 일단 열리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잡히면은 그때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일 좀 큰 하락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전거래 시가 라인까지는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지지 그리고 저항 라인까지 모든 수치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